한동훈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동훈. 자, 호시절이 끝난 우리 한동훈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조국 혁신당 대표가 한동훈을 겨냥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발의한다던데 조국당. 그렇죠. 이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동훈이가 아주 발끈하겠네. 에? 발끈하겠어. 이런 건 너무 좋습니다. 이건 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윤석열뿐만 아니라 한동훈이도 좀 혼 좀 나야 됩니다.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이런 선명성 매우 바람직합니다. 자, 우리 조국 혁신당. 예,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 하겠다. 해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해, 그 초심 반드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대표를 혐오하는 자들이 조국 혁신당에 기어 들어갈 겁니다. 그 자들이 거기서 절대 큰 소리 못 치게 만드는 것도 정말 우리 민주 진영의 모든 시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아, 이재명 혐오 세력 때문에 이게 사실 정말 민주당이 갈짓자를 걸었고요. 할 일도 못했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 뜨고 민주당 지지율도 계속 오르고 있는 양상인데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삐걱대고 있습니다. 나사가 풀리고 있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종섭 사건, 이거 진짜 메가톤급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 아주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그 속이 빤히 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쉴드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범죄자 도피시킨 거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중고등학생들이 만났을 때, 야, 너 윤석열 닮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어른들은, 야, 너 윤석열 찍었냐? 이건 상대방을 엿먹이는 가장 잔인한 그런 코멘트라는 거예요. 예, 요즘 윤석열에 대한 혐오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고요? 어려울 겁니다. 윤석열을 이번에 반드시 혼을 내줘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그 뜻입니다.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자, 이런 와중에 이종섭 사태가 발생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2월에 3월 중에 윤석열이가 엄청나게 큰 똥볼을 찰 것이다. 그게 총선에 또 굉장히 부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예측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는 이런 사고를 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총선까지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사이에 좀 무수히 많은 일들이 또 발생할 겁니다. 또 야당이 불을 켜고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런 이슈는 고갈될 리가 없어요. 예. 자,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방심하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네. 자, 지금 야당들이 이종섭 대사의 호주 출국을 도피성 출국으로 몰아세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윤석열이가 이종섭 해외 도피를 도왔다면서 이종섭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종섭 특검법을 통해서 그 윤석열까지 거슬러 올라가겠다 이런 의지지요. 뭐 통과를 시킬 것 같습니다만은 윤석열이가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점이 문제긴 한데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 자체로도 또 부담이 될 거예요. 윤석열한테. 부담이 안 되려나요? 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과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요.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런종섭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예. 일단 여러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일 당장 그 선거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더불어민주연합 플러스 조국신당 다 합쳐서 200석 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개혁신당까지 가세를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100석 넘지 못하게 만든 상황에서 연대의 고리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성사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또 민주연합 그 두 당만으로 200석이 넘는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이종섭 대사 이슈가 커질수록 윤석열 대 반윤석열의 전선이 선명해진다는 점,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일 겁니다. 정권 심판 프레임이 다시 불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 반윤석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다면 윤석열 같은 경우 그 성정상 이 문제를 쌩 까고 갈 것이
뻔해요. 야, 민주당 떠들 테면 떠들어봐. 탄핵? 그래, 하고 싶으면 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야당이 200석이 넘는다면 윤석열은 궁지에 몰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의힘이 요행이 100석이 넘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신임을 잃은 정부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탄핵 때 말이죠. 탄핵이 되려면 200석이 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일 때 그때 122석이었어요. 민주당은 123석을 먹어가지고 원내 1당이 됐고 과반이 넘었던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박근혜도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당대표로 이정현을 갖다 앉힙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으니까 임기 말이기도 하고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에 대한 그립을 강화시켰는데 이 와중에 송로버섯 처먹은 거 이게 이슈가 되고 또 K스포츠재단 그리고 미르 스포츠 재단인가요? 이런 비리들 최순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재단의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서 급격하게 박근혜 정권은 기반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태블릿 PC 사건 터지면서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의석수가 많아야 되겠죠. 민주당이나 이런 야당이. 200석 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당 전체가.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면은 3년 그대로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122석을 가지던 새누리당도 무너졌고요. 그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탄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30석인가 그렇게 해서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때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윤석열이를 끌어내려야지 그래야 다음에 또 집권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분명히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 이렇게 결정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지금 이런 와중에 말이죠. 의료 대란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사실 의료 대란 윤석열이가 들쑤셨던 거 아니겠어요? 이 국정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수를 쓴 건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 2,000명 대 의사들 0명 이 전선이 형성되고 있고 서울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이 그야말로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이번 주까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체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이번 주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파행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다음 주로부터 선거까지는 한 20일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20일을 이렇게 순조롭게 넘길 그런 아이디어와 실행 능력이 있나요? 그냥 국민들이 불편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강화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지 총선 끝나는 거지.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총선 때까지 지금 의료계가 개겨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총선 이후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총선 이전까지 끌고 가면은 시간은 의사들 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게다가 또 한동훈의 리더십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권 주자가 되지도 못할 그런 김기현이를 앞세워봐야 될 일도 안 된다. 시장 가서 당대표라고 소개를 해야 사람들이 알아보는 이런 당대표가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얘기는 이미 돌았단 말이죠. 그래서 김기현이 날리고 이제 한동훈을 갖다 앉힌 건데 한동훈은 그래도 얼굴도 알려지고 그냥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 상대로 해서 집요하게 또 공세를 펼쳤던 그런 한동훈이기 때문에 모르는 국민은 없을 거란 말이죠. 또 한동훈이가 취임하자마자 민주당을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 매도하고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를 또 만들었잖아요. 게다가 또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본인이 한 말은 아니지만 김경률이 한 말, 이 말이 뭐가 문제냐라고 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열받게 하고 이렇게 차별화를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한동훈이가.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의 리더십에 한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일단 총선 앞두고 이재명 때리기, 종북 청산 이런 이념적 고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이게 중도층 확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총선 출마자들 지금 곳곳에서 그런 막말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박덕흠 이 사람은 아직 총선이 한 달 남았는데 축 당선이라는 그런 케이크를 놓고 당선 축하 파티를 벌써 열었어요. 야, 선거와 골프는 고개를 쳐드는 망한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벌써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도태우 후보라고 대구 충남에 공천받은 이 사람 5.18의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래서 좀
후보를 그만두게 하려고 했는데 와, 이 보수층들의 반발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 발언 할 수 있지. 뭐 그 발언이 뭐 대단히 뭐 문제가 되는 발언이거나 그런 건 아니다. 후보직을 뭐 던질 만큼의 그런 잘못은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 이거는 말을 조금만 더 노골적으로 하면은 그 수사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법 있는 거 아세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5.18에 대해서 뭐 무슨 북한군이 개입했다느냐 이런 헛소문 이런 거 퍼뜨리면요 비방할 목적으로 중형에 처합니다. 중형에 처해요. 예. 그래서 처벌받은 사람이 또 있고요. 예. 게다가 또 저기 성일종 같은 경우 잘 아시죠?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장예찬 잘 아시죠? 난교예찬. 당을 정말 지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떨어뜨린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얘네들은 170석이 가능하다고 떠들고 있어요. 야, 정신 차려라. 정말 어떻게 잠결에도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자, 게다가 또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다가 좌절된 인사들 지금 이제 공천 반발에 나설 시점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 정권 심판론으로 이미 성격이 규정된 선거에서 무슨 변수를 일으키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괴롭히고 그러면은 야 너희들만 손해본다. 이쪽은 똘똘 뭉치지 않을 것 같아? 아이고. 야 똘똘 뭉치면 누가 이기니? 너희들은 못 이겨 절대.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으로서도 뭐 뾰족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총선이 빨리 오길 바라고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